2페이지. 아, 진짜. 2페이지 여기서 안 풀리나 보네. 7번. 또, 이진이는? 가볼게요. 네. 네, 너한테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야, 2번부터 막힌 거야? 2번 잠깐 볼게요. 2번부터 좀 간단하게 내용 한번 봅시다. 2번 풀어드리면 아마 나머지는 좀 풀릴 거고, 2번, 6번 친구들 3개 정도 보면은 대충 이 원대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2번부터 보시면. 봐봐. 2번, 첫 페이지, 2페이지. 2번부터 잠깐 볼게요. 지름의 양끝을 마이너스 2,4, 2, 마이너스 1을 지름의 양끝이 하면 원을 대충 그리는데 대충 그려서 지름이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6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뭐 6, 마이너스 아무 때나 대충 잡아보시고 예진아 뭐 구해야 돼? 중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중점 둘을 더하고 나누기 2, 2, 둘을 더하고 나누기 1 그래? 중심 잡고 구해고 그치? 거리 구하려면 거리는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죠? 반지름을 구하면 루트 차의 제곱 16 더하기 차의 제곱 9 오겠네 그죠?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1의 제곱은 25다라는 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봐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지금 초반전이라면 구하는 셈입니다. 알겠죠? 보여도 되고 아니면은 도형으로 풀려면 얘 이런 거 아니야? 봐봐 2,1이 어딨어? 2,1이 이게 일단은 쌤이 그 좌표만 볼게요. 도형은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좌표로 갈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좌표 구하면 어떻게 해? 응. x 절편 구하는 거잖아. y 없는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y 0을 넣어버리면 x-2의 제곱 더하기 1은 25 x-2의 제곱은 24 그죠? 이거 전개하면 근의 공식 써야 되고요. 이수는 안 되거니까. 전개하는 것보다는 봐봐 이게 완전 제곱 나와버리면 x-2는 뿔마 루트 24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좀 더 쉬워요. 알겠죠? x는 얼마야? 2 뿔마 2 루트 6 되겠네요. 그쵸? 즉 얘가 말하는 상황을 정리해보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2 마이너스 2 루트 6이라는 거고 하나가 2 플러스 2 루트 6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 얘 빼기 하는 겁니다. 답은 4 루트 6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푸는 게 그 우리가 원의 방정식만 배운 거 가지고 푸는 거고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형의 해석을 배우면 우리가 사실은 뭐 개념 정리할 때 도형에서 배웠으니까 그 배운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풀면 조금 이제 그죠? 뭔가 원을 잘 다루지 못하는 단계의 풀이 되겠죠. 다시 정리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쌤이 그 뒤쪽에 우리가 원의 도형적 해석을 쌤이 정리를 해드리는데 뭐 지금 아예 이 문제품을 정리를 해드리면 뒤로 보면은 뒤에 우리한테 어떤 문제 나오냐면 지금 그냥 짧은 시간에 여기서 간단한 기본 내용 하나 정리할게요. 뒤로 가면 우리한테 이런 문제 나와. 원을 주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보여줄게. 한 점을 주고요. 원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 A를 줬습니다. 이 점까지 최단거리, 최대거리를 구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문제 상황 이해돼요? 여기 위의 점에서 이 점 A까지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 혹은 두 번째, 원을 주고 직선을 준 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최단거리, 최대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 최단거리, 최대거리 문제. 거리의 최대값. 상황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이런 문제는 또는 도형적 문제로 하면요. 원을 주고요. 이 뒤에 다시 한번 정리드릴 거야. 점을 주고요. 야, 여기에서 이 원까지 접선을 그어서 요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혹은 원을 주고요. 직선을 그어주고요. 야, 이걸 현이에요, 현. 요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들이 주로 나오는 도형 관련 문제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게. 상황은 다 이해되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도형 관련 문제 풀 때는 쌤이 그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원의 도형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3 때도 원을 많이 배웠어요. 중3 때 배운 원은 주어진 도형에서 바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원은 아니죠.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원의 원과 비례 끝에서 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뭘 그어야 돼? 보조선을 그어야 돼. 선을 그어서 풀어야 돼. 그게 좀 어려운 문제, 중학교 기준에서. 알겠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본 문제가 선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안 긋고 그냥 주어진 대로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도형관의 문제 나왔어. 무조건 이어야 돼. 보조선을 그어서 뭔가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용 어려운 문제는 보조선을 긋는 근거가 되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되게 특이한 선을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요한 선에서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에 관련된 도형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겠어요. 1단계, 이어라. 2단계, 적어라. 이것만 잘해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어라는 뭐냐면 중요한 점들을 다 이으라고 해서 중요한 점들. 원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야?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 중심도 이어야지. 적점 중요한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교점 이런 데 이으시고 수선 이 점과 직선에서도 수직으로 이어야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읽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뭘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입니다. 고등학교용 원은요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잊지 않으면 아예 안 풀려. 이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저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뭐가 있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지,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미스터 P라고 써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네, 이 정도 기본. 할 수 있는 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끝나. 오케이? 모든 문제는 여기로 끝납니다. 원 관련된 도형 문제. 알겠죠? 그럼 원 관련된 도형 문제 만났어. 뭐야? 일단 이어. 어디를? 중요한 점. 중심에서 이으라고. 그 다음 길이 구해. 두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쓰란 말이야. 답은 그냥 나와. 이해됐습니까? 내가 가볼게. 봐봐. 보통 주요 문제가 네 문제야. 네 문제 답이 이렇게 하면 딱 나와. 유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요거를 잘하면 돼. 이래서 가볼게. 봐봐. 풀어볼게요. 지금 상황은 뭐 예시로 바뀌는 여기 원이 나와 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간단하게 해서 예시로 바뀌어. 9랑 y 치고, 알겠죠? a랑 좌표는 아무 데나 저 멀리 보내자. 5콤마 이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까? 원 위의 점에서 이 점까지 최단 거리, 최대 거리 구하래. 뭐 어떻게 하라고? 이어라 적으로 하라고. 여기 제일 중요한 점 어디야? 중심. 영분면이죠. 그죠? 이해할 때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중심이랑 이 점밖에 없잖아. 이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오케이? 구할 수 있는 길이 구하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루트 25 더하기 4, 29. 구할 수 있잖아. 그쵸? 반지는 얼마야? 3이지? 3이지? 그치? 원 위의 점에서 최단 거리 얼마야? 여기 최단 거리야. 루트 29 마이너스 3. 여기 길이가 루트 29 마이너스 3일 거야. 이게 됩니까? 최대거리 어디야? 여기. 루트 29 플러스 3. 끝. 이해됐어요? 이으면 다 나와. 알겠습니까? 자, 점과 원 일로 가볼게요. 같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5,2가 가정한 거. 여기는 뭐? x 더하기 y 제곱 9랑 이건 뭐 예시야, 예시. 알겠죠? 이번에 문제는 뭐야? 한 점을 주고, 야,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 구해봐. 이 문제만. 상황이 됐죠? 뭐든 상관없어. 이어라, 저거라,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중요한 점 여기 있죠? 그죠? 이으세요. 어디를? 접점 이어야지.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어야지. 이해했습니까? 여기 0,8이죠? 그죠? 여기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 루트. 그거잖아. 29. 됐어요? 반지는 알죠? 얼마야? 3. 3잖아. 그치? 직각이잖아. 피타고라스. 그죠? 29 빼기 9. 루트 20. 2루트. 정답.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민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서 구했어. 예. 똑같은 거니까. 반지는 3 나와 있어. 피타고라스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루트 10은 2루트. 루트 20이었어. 접점 맞은 거리.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얘도 한번 가볼게요. 얘 원이 똑같이 봅시다. x까지 얘 선생님이 문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넘는 거 되지 않나? 좀 더 멀리 있으니까. 됐어요. 대충 합시다. 알겠죠? 자, 이번 질문은 뭐야?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와 최대 거리를 구하래요. 상황이 됐습니까? 문제는 다르지만 풀이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가볼게요. 중요한 점 어디야? 중심. 영구명이지. 그지? 이어. 얘도, 이을 때 하나밖에 없잖아. 수직을 이어야지. 길게 이렇게. 그죠? 왜냐면 그래야 돈 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으면 최대값을 못 구하니까. 최소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럼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루트 2분의 공식이죠. 루트 제곱다시 5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10. 루트 2 나오면 상황이 됩니까? 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직거리가 5루트 2가 나왔어요. 이동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최단거리 뭐야? 여기 반지를 빼면 5루트 2 마이너스 3 최단거리. 최대거리 여기 5루트 2 플러스 3 최대거리. 끝. 이해됐습니까? 얘도 가볼까? 봐봐. 얘도 직선 이렇게 할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얘는 1 정도 해야지 여기 지나니까 2 정도 할까? 이걸 다 보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 양내 거니까. 알겠죠? 상황도 다 치고 이 원은 얘랑 똑같아. 똑같은 원은 봐. 중심점표 영구 모양이야. 알겠죠? 원이 관통한데 현의 길이 구해라 이 질문이야.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각 유형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어라 적어라 연습하는 거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중요한 점 이어. 어떻게 하면 돼? 수직으로 이어야지. 이거 수직 이등분하는 거 아시죠? 그죠? 교점 이어야지. 반지름 일거야 3이겠네. 됐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함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피타고라스 이 나올 거 아니야? 나왔네. 뭐 그런 구조야. 알겠죠? 가볼게.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요. D는 루트 2분의 2 루트 2입니다. 길이 루트 2야. 여기서 피타고라스 9 마이너스 2 루트 7이네요. 2배 2 루트 7입니다. 끝.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에 관련된 도형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 요거 하나를 풀면서 추가를 해보시고 원래 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죠. 알겠습니까? 얘는 초반전이나 쌤이 x 절편을 구해서 풀어봤지만 사실은 뭐 물론 잘 통과지만 알겠죠? 이 원의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적합한 풀이를 진행했다 보기 어렵다. 알겠죠? 저 문제도 초반전이지만 이런 풀이 했으면 여러분 개념도 정리하기 잘 남아있는 거죠. 알겠죠? 쌤 들어가 볼게요. 요거 다시 들어볼게요. 2번입니다. 원의 방정식 나왔어요. 요거는 나온 걸 정리하고 얘와 자 2번입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래요. 그죠? 그려볼게. 얘 대충 그려 일단. 쌤이 한 번 얘기하잖아. 첫 번째 대충 그리고 안 풀리면 자세히 그리고 알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일단 대충 그려봐. 2,1이 있어. 2,1이야. 위에 있어. 2,1. 반지름 보자. 이렇게만 그리면 돼. 알겠죠? 자, 그나마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다면 x축이 이 점보다 아래쪽에 그리는 게 나아, 위쪽에 그리는 게 나아. x축을. 이 점보다. 물론 대충 그리는 거지만 그래도 대충 그릴 때도 약간은 사실적으로 표현되려면 얘가 2,1이잖아. x축이 얘보다 아래에 그리는 게 제대로 그리는 거야? 위에 그리는 거야? 위에 그려야 돼? 아래죠. x축을 다른 걸로 하면 y는 0입니다. y는 0. y는 1은 더 위에 있죠. y는 2는 더 위에 있고. 요걸 보는 거죠. 얘가 1이니까 x축이 얘보다 한 칸 밑에 있는 게 맞다. 좀 사실적으로 그린 친구들은 x축을 이렇게 그렸을 거야. 그림 이해도가 높은 친구인 거지. 예진이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봐봐. 얘가 2,2잖아. 2는 중요한 게 아니야. x축 위치 잡는데. x축을 다른 걸로 뭐라 해야지? y는 0. 그죠? y는 0보다 한 칸 위에 y는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선보다 한 칸 위에 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오기 때문에 봐봐. 이게 반지름이 오니까 이게 한 칸, 이게 네 칸이죠. 비유하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제일 좀 사실적인 거지. 알겠습니까? 물론 만약에 쌤 x축이 위에 있는데요. 그래도 쌤은 보통 밑에 그립니다. x축이 밑에 있어야 되게 다르게 편해. 알겠죠?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그리는데 어쨌든 얘는 뭐 원래 상황도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구하는 게 뭐야? x축과 만나는 교점 두 개 있잖아.
길이를 나한테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풀었던 현의 길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돼? 이어라 저어라. 알겠죠? 이어라 저어라 해볼게. 여기서 이유식이요. 이유식이요. 요거 반지름이지. 옵니다. 맞습니까? 자, 2,1에서 x축까지 거리 얼마일까요? 요거는 인지가 돼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얘보다 한 칸 위에 있잖아. 거리 얼마예요? 1이죠. 1 되겠습니까? 오케이? 피타고라스 25 빼기 1 루트 24 2루트 6 얘 2배 답은 4루트 6 이렇게 풀어야 잘 풀어야 알겠죠? 이건 원의 도형적 해석 문제로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그 나중에 정리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원의 그 도형적 해석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알겠죠?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풀면서도 필요할 때 얘기해드릴게요. 요거는 꼭 필기 놓으시고 예전 필기 돼 있을 것이고 알겠죠? 필기 딱 해놓으시고 알겠습니까? 그 소연이 선생님이 노트 필기 번호 줬죠? 안 줬나? 이따 한번 드릴게요. 거기다가 이런 거 추가 필기 해놓고 일단 연습장에 적어놨지? 안 적어놨어? 이거 적어놔요. 연습장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 뽑아주면은 거기에 추가로 아마 적혀 있을 건데요. 혹시 없으면 여러분 노트는 계속 수업 때 펴놓고 보시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게 내 노트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줘. 알겠죠? 이거 선생님 필기번호는 있을 겁니다.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도형적 해석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겠습니까? 이건 필기해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6번도 해볼게요. 6번도. 이거는 좀 그쵸. 앞에 이상한 내용을 하나 엮었네요. 앞에 복수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안 써도 돼요. 내용 위주로 체크하시고 6번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A, B, C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려. 일단 문제 상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2,3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가 8, 마이너스 각 A를 2등분하는 자, 요 2등분 각 A를 2등분하는 요 점을 D라 하자. 스톱. 예진하고 생각나는 거 없어? 뭐야? 네? 생각나는 거 요 도형을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는 거 D 잡고 바로 볼 수 있어? 이 도형에서 생각나는 성질 없는 거 없어요? 미드 형 생각나는 거 없냐? D는 좋아하시네. 시연아, 야, 도형 봐봐. 삼각형에서 내가 2등분선 그었어. 뭐 생각나는 성질 있어? 앉아. 소연아 뭐? 그렇죠. 얘를 뭐 A, B가 치면 예를 들어서 그죠? X, Y 하면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 대 B는 X 대 Y 한다. 이게 그냥 아니라고. 알겠죠? 예진아,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요. 평상시에 노트 암기하세요. 앉아. 노트 외워야 됩니다. A 대 B는 X 대 Y가 딱 보여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이거 100% 이거 쓰는 문제잖아요. 원래 도형 문제는요. 그 생긴 모양의 형태에서 공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얘는 이거 쓰라는 거야. 예진아 기억은 나지? 그래서 봐봐. 요 길이를 구해.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9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 16 그죠? 여기 길이도 구해.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64 더하기 Y좌표 차이도 괜찮아. 숫자 크네요. 뭐야? 잠깐만 64 아닌데 36 더하기 64 11대 10 얘가 10이고 얘가 5대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소리 그렇죠? D는 뭐야? D는 BC를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가 8, 마이너스 5인데요. 얘 둘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D입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D 좌표를 구하면 이거 내분 좀 써야 되나? 2의 합분에 3분의 지그재그 8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도 그런 그냥 제대로 한거 맞아? 잠깐만 분수나 그 개까지 분수야 된자 말이죠? 갑시다. 그럼 뭐가 돼? D는 2, 마이너스 3분의 7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랑 A가 2,3이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 구하래요. 알겠죠? 자, 원의 방정식까지 갈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거리가 지름이잖아. 나누기 2하면 반지름. 파이 r 제곱. 답만 딱 구하면 되겠죠. 알겠죠? 원까지가 너무 들어오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체크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보세요. 7번.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게 아직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런 게 기본기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 전에 했던 기본적인 점과 좌표 아니면 내분조 이런 라인 7번 그냥 앞쪽에 7번 오른쪽이 어려워서 아직 못 푼 거야. 이런 거 중심이 y는 2x 위에 있고 스톱. 이미 여기서 풀이가 시작돼야 돼. 중심 좌표를 어떻게 보란 소리야? 네? A, 이렇게 뭐란 소리야? 쌤 예상에는 이거 못 푼 친구들이 이거 하나 못해서 못 풀었을 걸? 이란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냥 직선 위에 점, 어디 위에 점, 마이너스 제곱 위에 점 이런 것들은 다 대입해서 쓰는 소리야. A, B 이런 수만이 나가요. 알겠습니까? A, B로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4번 이따가 풀어줄게. 4번 뭐지? 일단 뭐지? 중심이 4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요거 7번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얘 위에 있다. 만약에 여러분 쌤 저 A, B로 했는데 잘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중심을 A, B가 쓰고요. 위에 점이니까 2A가 B구나. 이걸 챙겨놨을 거야. 이 힌트잖아. 그쵸? 이걸 안 챙기고 막 진행하니까 힌트가 하나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안 나오지. 알겠죠? 그냥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고요. 이렇게 할 친구들은 당연히 이게 낫지. 알겠죠? 위에 점이니까. 문자는 가로트 한 개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쉬워. 왜 그러냐면 중심이 얘 위에 있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래요. 그죠? 그러면은 야 원의 방정식부터 적어볼까? 원방 어떻게 세우면 돼? 중심을 알았으니 x-a의 제곱 더하기 y-2a의 제곱은 r 제곱. 이거 맞습니까? 그죠? 얘가 시험을 잘 봐. 얘랑 그 4번, 3번은 똑같은 문제라서 바로 매칭해서 보여줄 테니까 얘가 봐봐.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A와 R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몇 개 필요해? 2개. 이거 좋네. 그죠?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2,2를 지났는데 이 산수 들어온 문제야. 알겠죠? 빨리 가시죠. 마이너스 1,3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3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 제곱. 이해됩니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 봐봐. 마이너스 제곱은요 플러스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제곱 안에는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정리하면 A 제곱 4A 제곱 5A 제곱 바로 정리할게요. 여기 플러스 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 플러스 9 플러스 10은 R 제곱. 힌트 한 개. 됐죠? 두 번째 힌트 2,1A 2 마이너스 A의 제곱 2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R 제곱. 됐어요? 풀겠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A 제곱 4A 제곱 5A 제곱 여기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2A 정리만 쓰면 하는 거야.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8이 R 제곱. 요렇게 힌트 2개 나온 거 아니야? 그죠? 문자를 어떻게 하면 돼? 열리 방식 빼면 5A 좀 날라가고요. 빼면 2A 빼면 플러스 빼면 0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R 나오겠죠. 끝. 이해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오케이? 시간 이해됐어요? 이거? 봐봐. 요 문제 뭐 있냐 봐봐. 나는 필기하시고 필요한 거. 중심이 Y는 2x 위라고 해서 쌤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놨다고. 시간 이해되냐? 원을 세웠어. 힌트 2개 줬어. 대입에서 연립했어. 답 나왔어. 끝. 오케이? 이런 스토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간 이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대입은 여기 있는 좌표로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요 원까지씩 나오잖아.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난다라는 건 xy 대입하러 준 거죠. 그쵸? 엘리베이터에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되겠죠. 왜냐면 너가 하나 봐봐. 3번부터 지났잖아. 4번이네? 오케이. 4번을 지났잖아. 얘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지. 그치? 왜냐면 봐봐. A가 마이너스 1,2고 4번입니다. B가 이건 안 풀고 얘기만 할게 3,3입니다. 얘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시연아, 중심 좌표를 어떻게 놔야 되겠어? 중심 좌표 Y는 여기 X좌표. A, 0은 되겠죠. 똑같은 문제죠.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원의 방식은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이다. 세우고 얘 두 개 대입하면 a, y가 나오죠. 얘보다 좀 더 쉽게 풀리겠죠. 산수가. 저희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비교해서 해놓으라고. 알겠죠? 거기 풀면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좀 더 그 3페이지로 안 풀린 거 아직 있어? 저번에 풀어줬죠. 13번 풀었고. 그죠? 너무 많이 쓴다, 여기는. 그치? 아직 있어? 봐봐. 3, 4페이지 질문 혹시 있으면 받을게요. 다시 풀다. 14번 한번 할게요, 14번. 14번 안 풀었어. 13번 넣었으면 풀어줬는데. 13번 저번 시간. 13번 내가 풀었는데. 아니냐? 뭐야? 풀었지? 13번. 그쵸. 풀어줬는데. 기억이 안 나. 알았어요. 14번은 내가 뭐라고 풀었냐면, 너네 없어? 저희는 모르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13번은 봐봐. 시간이 늦게 와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3번은 그렇게 얘기했죠.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k의 k 마이너스 4의 y제곱인데 이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k의 k 마이너스 4가 1이 돼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리뷰하고요. 안 되는 친구도 이따 쉬는 시간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수업 때 하긴 해서 알겠죠? 14번을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냐? 예진아? 뭔 얘기하는지 봐봐. 13번은 말로 들어봐. 왜인지는 설명 나중에 하고요. 방정식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러면 y제곱 앞에 개수도 1이 돼야지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이유는 따로 설명할게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잖아. 그치? 13번에 예진이 쓰인 말 듣고 있어. 그러면 y제곱 앞에 있는 개수도 1이 돼야지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네, 그렇죠. 둘 다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얘가 1이 돼야 돼. 난 얘기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런 K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해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해드릴게요. 자, 14번 가시죠. 14번. 이거 14번 따라가라. 1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죠. 요 원의 넓이가 최소, 스톱. 원의 넓이가 최소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지? 반지름 구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될 때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이 원의 반지름을 파악하려면 정리부터 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ay 다 넘겨 마이너스 10a 더하기 7까지 됩니까? 그죠? 세팅한 거죠? 자, 뭘 더해야 돼? 여기 a제곱 여기는 4a제곱 양변에 5a제곱을 두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하면 x-a의 제곱과 y-2a의 제곱이 나오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5a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7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다? 반지름의 최소. 난 반지름의 최소가 필요하다. 그죠? 야, 반지름의 최소를 내면 뭐가 취소해야 돼? 얘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그죠? 아, 이거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근해 공식 탈락. 2차식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네? 그래프를 내야 돼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민우야, 2차 함수 어떻게 구해? x는 응. 2a분의
마이너스 2의 분의 B. 봐봐. 여러분 지금 다시 정리해놔. 이게 지금 이번 시험 범위 아니지만 여러분 수능으로 그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런 문제는 예진이 말대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꼭지점 기준으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일단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최고창이 음수일 때 어떻게 했어? 위로 볼록이죠. 그죠? 최대 최소 볼 줄 아는 것도 체크할게요.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와 최소는 점을 높이 보는 겁니다. 얘 최소값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요 점에 y좌표. 얘 최대값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요 점에 y좌표. 얘 최소값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지. 그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냐? 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였지, 예진아?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암기하시고 알겠습니까? 사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알겠죠? 뭐라고? 이게 암기가 돼 있어. 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니라 얘를 대입하면 최소, 얘를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쓴 거야 여기. 꼭 진짜 빨리 구하기. 봐봐. 여기서 캐치해야지. A에 대한 2차 방식, 2차 식이지? 나 최소값 요구하지? 저런 짓 하는 거야. 저거가 예매한 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최고차 양수 아래로 올라오죠. 꼭지점 A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얼마야? 1, 1. 그죠? A가 1일 때 이 2차 함수 값이 얼마야? 1, 1 대입하면 12 빼기 11이니까 2네요. 그죠? 오케이? 제가 여기서 뭐 A 계속 뭐라고? A 계속 얘 5, 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 쓰는 A는 2A가 아니고. 저 좌항식이 아니 이걸 보고 안 돼. 무슨 소리야. 반지름은 여기서 가는 거잖아. 반지름은. 저걸 왜 봐? 저기 중심잡인데. 어쩌다 오케이? 이해했어? 얘의 최소값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하면 a가 1일 때 최소야. 1을 집어넣어버리면 여기가 2야. 여기가 2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나 돼요? 루트 2라는 거죠. 오케이? 얘가 말하는 반지름의 최소는 루트 2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그때 중심 좌표 구하는 소리 되겠죠? 반지름을 구하는 건 아니네요. 반지름 최소일 때 중심 좌표는 반지름이 최소라는 건 a가 1일 때죠. 그죠? 그때 중심 좌표는 얼마야? 원래 중심 a,2a니까 반지름 a가 1일 때니까 1,2가 얘가 말하는 중심 좌표는 1,2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체크하십시오.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원망을 정리하지 묵묵지 않다. 여러분들 알겠죠?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납득 안 가. 질문이 지금 뭐 어디 납득? 빨리 질문해. 이게 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어떻게 저 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이걸 어떻게 보이냐고? 이걸? 봐봐. 문제가 달라. 얘가 최소 되고 A가 얼마야? 1. 그건 이제 무조건 이 식이 최소일 때는 꼭지점일 때 최소일 거 아니야? 꼭지점에 A 좌표 구하는 공식을 적용한 결과 A가 1일 때 꼭지점이 나오면 알 수 있었지. 이해돼?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왜 A가 1일 때 꼭지점입니까? 라는 거죠. 너 마이너스 2분의 B 외웠다고 했지? 여기 A가 얼마야? 5. B 얼마야? 마이너스 10. 적용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B 적용하면 1. A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알겠습니까? 그 Y가 좀 유지가 되게 Y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는 게 아니죠. 최소를 가질 때 중심 좌표를 구해라. 그래서 A가 1일 때 최소 가지니까 중심 좌표는 A,2였습니다. 그죠? 1,2였겠죠. 이렇게. 오케이? 쉬운 문제라 보기 힘들지만 또 어려운 문제라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요. 4페이지도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원이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질문 없습니까? 19, 20 복습 격 하나 풀게 19만 풀겠습니다. 똑같은 일이라서 그럼 20을 풀게 20
19번도 해결되겠네요. 20번. 오케이. 요것을 외워야 이제는 저번 시간 쌤이 아폴로니우스 1은 설명까지 했지만 그 설명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외워두라고 했죠? 아폴로니우스 1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봐봐요. A가 마이너스 3,0, B가 0,3, AP 대 BP가 2대 1을 만족하는 P가 이렇게 스톱. 아폴로니우스 1을 기억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P의 자취가 뭐가 돼? 1이야 1. 이해되겠어? 오케이? 요게 저번에 정리해드린 아폴로니우스 1의 내용이죠. 두 점을 두고 길이비가 일정하게 길이비를 일정하게 만드는 점의 자체는 1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1이라고 했죠? 예진아 어떤 1이라고 했죠? 외워야 돼요. 마이너스 3,0과 0,3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또 외분하는 점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내용 기억나십니까? 표정 좀 봐라. 네. 내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니까 노트를 안 보니. 예진이 기억나니? 아니 노트를 봐. 노트를 펴놔. 그때 적어본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그때 안 적었나? 선생님 적어줄 때? 너 그 강의로 들었나? 잠깐만 내가 아닌데 너 나왔던 날인데 이번 시간인데 이거. 중심만 기억해야 돼. 중심만. 예전에 지금 이 얘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지금 봐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화가 단전입니다. 지금 이 노트 내용 숙지해야 됩니다. 봐봐. 지금 공부해놔. 두 점에서 같은 길이비를 갖는 점 P의 자체는 1입니다. 이거 사실 암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원이라고? 이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그 외를 넣자고 지금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외워놓으라고. 알겠습니까? 미드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알겠어? 지금 내가 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외 설명하면 어려워지니까. 오케이? 내분점 외분점 구해서 그게 지름이 되는 원을 찾으라고. 알겠습니까? 네, 이 성질을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부릅니다. 내분점 외분점 구해볼게. 2의 내분점 3분의 어떻게 돼? 0 더하기 마이너스 3 3분의 6 더하기 0 얘는 마이너스 1, 이거 산수 꼼꼼히 하시고요. 외분점 외분점 얘 빼기 1분의 얘랑 곱한 0 빼기 얘랑 곱한 마이너스 3 지금 산수 잘 이해됩니까? 외분점 봅니다. 1분의 6 빼기 0 3,6 이 되겠어? 얘네 둘을 지름으로 한다고. 그러면 중심좌표 얼마야? 둘의 중점. 둘을 더하고 나누기 2. 둘을 더하고 나누기 2. 그죠? 잠깐 좌표까지 평균을 구하라. 그렇죠. 반지름 얼마? 요건 너는 이게 지름이니까 가운데가 중심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반지름 거리 루트 차의 제곱 4 2루트. 오케이? 얘가 말한 원은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8까지 나와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겠어? 지금 저번에 쌤이 정리해드린 아폴로니우스 1을 공부해놓고 요걸 딱 봤을 때 이런 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얘 위에 점을 피하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체크 되겠습니까? 오케이? 민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강의를 듣지도 않겠죠? 들었습니까? 아니요, 네. 지금 쌤이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갈게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 PAB 넓이의 체크 거리잖아. 그렇죠? 오케이? 뭐든 해봐. 이 원이 있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1,4 반지름이 2루트 2. 그쵸? 얘가 얘기한 A랑 B는 뭐 대충 어디 적었나. 이걸 봐봐.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나 0,3이
아무 때나 찍어도 되는데 아무 때나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답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그릴게요. 알겠죠? 0,3과 마이너스 3,0이 좀 축 위의 점이니까 쌤이 좀 자세히 그려줄게요. x축과 y축이 있는 상태에서 봐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0,3 B A 그죠? 얘를 지나는 원이야. 누가? 1,4가 원. 잠시만요. 원을 주세요. 1,4 있어. 1,4 x축과 y축이 1,4 y축이 아마 있지. x축이 뭐 4니까 있죠? 1,4 그래서 왔습니다. x축, y축 그림 상황 잘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절로 있구나. 잠깐만요.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좌표를 찍어놓고 와야 되겠다. 1,4였죠? 여기 중심 마이너스 3,0이죠? 4가 이쯤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3 이상하네. 얘를 지나는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반지름이 2루 뒤죠? 그럼 어디 있어? 2루 뒤면 대충 2루 뒤 이보다 크니까 1cm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그렇지? 얘가 말하는 작도가 어디 있냐면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하겠네요. AP가 여기 있고요. A가 마이너스 3,0 B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B가 0,3 오케이? 자 봐봐요. 이 문제 조금 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지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중심좌표가 봐봐.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 둘을 2대1 내분하는 점이 지름이었고 그 다음에 2대1 내분하는 점이 지름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아폴로니우스 원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랑 외분하는 점으로 지름을 잡은 거잖아. 그쵸? 여기서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A, B를 잡으면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존재하죠. 그죠? 내분은 여기 안에 있고 외분은 바깥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즉 이 원의 지름이 A, B를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지름이. 이래서 뭔 얘기냐면 봐봐.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건 내분 외분이 지름이기 때문에 A, B를 연결하면 여기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쉽게 말하면 이 도형 말고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중심좌표인데 A, B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름을 하나 그으면요. 지름을 그으면 여기 지름 위에 이제 A랑 B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기서 왜 A, B의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으로 잡은 치이기 때문에 이 지름과 A, B를 이렇게 일정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있습니까? 오케이?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B가 지금 이렇게 일직선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중심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네. 왜냐면 봐봐. A, B의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지름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내분점이 여기 있고 외분점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의 가운데가 중점이니까 중점이 여기 있겠지. 즉 일직선 위에 A랑 B랑 내분, 외분과 중심까지 다 같이 있는 거죠. 오케이? 요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냐면 AB의 길이가 A가 지금 마이너스 3,0이고 B가 0,3이니까 얘 둘 사이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9 더하기 9니까 루트 18 3분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랬어요? 그 다음 P란 놈은 여기 원 위에 있단 말이지. 얘가 뭐라고 했냐면 봐봐. P가 삼각형 P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P를 잡았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이 말이야. 이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되려면 P가 최대한 높이 있어야 되거든요. 밑변이 얘니까. 이랬습니까?
밑변이 A고 높이가 최대면 어디 있어야 돼? 가장 높은 높이가 얼마가 될 때? 반지름이 이렇게 지나면 돼. 오케이? P가 여기 꼭대기에가 있어야 이때 넓이가 최대인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밑변이 3루트 2, 높이가 2루트 2가 될 때가 넓이가 최대일 겁니다. 답은 2분의 5 곱하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드릴게요. 3루트 2 곱하기 2루트 2 해서 정답은 그다음에 6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지금 그 스토리가 생각보다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스토리 정리 좀 해드릴게요. 봐봐, 주목.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주목 예. 를 보고 뭘 알아야 돼? P가 1이 되면 알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두 점을 주고요. 같은 거리의 B만큼 놓인 P의 자취를 구해라면 그 자취는 1이라고. 이거 챙기시고 이걸 아폴로니우스 1이라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떤 원인데요? 어떤 원이냐면 얘네들을 2대1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그게 지름이 되는 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아폴로니우스 1을 그리면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서 치면 알겠죠? 얘를 일직선 그었을 때 내분과 외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린 원은 어디 있겠어? 뭐 내분 쪽 어딘가 있을 거고 외분 쪽 어딘가 있으면 요게 지름이 되는 원일 거야. 이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한 게 어디 있어? 얘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PAB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AB는 잡혀 있고요. P는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일직선 위에 중심과 다 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P가 가장 높이가 크려면 높이가 반지름이면 돼. 반지름 높이가 되면 P가 여기 있습니다. 요때가 최대겠죠. 이해됐습니까? P가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그 넓이가 최대일 거 아니야. 밑변은 고정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변은 AB의 길이를 구한 거고요. P는요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그 지점이 제일 높이 있는 거죠. 그때 넓이가 최대일 것이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해서 넓이를 구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까지 모양을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뒷부분 파트다 보니까 유연하겠죠? 이것저것 융합돼서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로 자리 잡을 거는 아폴로니우스 1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크해 보십시오. 아주 힘들어 보입니다. 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지금 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 얘기까지 진행한 김에 5페이지에 있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설명을 그냥 해서 이쪽을 좀 채워봅시다. 그렇죠? 5페이지 봐봐요.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숙제풀이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다시 풀면서 원 얘기 원없이. 자,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축에 접하는 원은 마찬가지 노트 있는 친구 보시고 형이 이따가 노트를 복사해드릴게요. 노트 다시 필요한 친구 다시 복사해줄게요. 알겠죠? 거기다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었죠. 그렇죠? 중심 잡혀 알고 반지름 아니면 원을 세울 수 있는데 여기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게 뭐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이야. 축에 접하는 원의 성질. 얘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일반적인 식으로 써볼게.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을 하나 구현하려면 여기 A, B, R 이 세 개의 문자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힌트 몇 개 필요하죠? 그러면? 3개 필요하죠. 이해했습니까? 점을 3개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힌트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푸는 건데 축에 접하는 원리는 우리가 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힌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축에 접하는 상황이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X축이 있으면 X축을 이렇게 위로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로 접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래 하나의 임의원을 설정하려면 중심좌표를 A, B로 두고
반지름을 R이라 주잖아. 문자가 3개 필요하단 말이야. 3개를 구한 힌트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축에 접한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처리할 수 있냐면, 봐봐. 힌트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심 좌표를 R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하나의 랜덤이 원을 잡을 때는요,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선생님, 중심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와있으니까 A, B를 하고 반지름 R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는데, X축에 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그러면 여기 중심 좌표가 이렇게 수직이잖아. 그치? 요 길을 우리가 반지름 R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얘도 수직일 거니까 여기가 R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중심점 표현할 때 굳이 A, B라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R을 쓸 수 있는 거야. 왜? A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로 R랑 올라오는 거 맞잖아. Y 잡고 나는 됐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식을 쓸 때 A, B, R이 아니라 A, 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힌트 2개만 주죠. 아까 우리가 그 제일 처음 풀었던 문제처럼 뭐 지나는 걸 2개만 줘버리면 A와 R을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축에 접한다는 게. 그럼 얘 마찬가지. R이 밑에 있으면 이 중심 잡고 걸었으면 돼. A,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시연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X 잡표 모르지만 Y는 알잖아. R만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런 이해가 되겠냐는 소리예요. 그러면 Y축 마찬가지로 두 번째. Y축에 접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Y축에 접하면 오른쪽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 접할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야. 반지름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는? 요걸 R. 그럼 얘도 요걸 R. 그러니까 반지름의 표현을 시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요 중심점 어떻게 쓰면 돼? R, B를 쓸 수 있어. 왜 얘는 X 좌표는 아니잖아. 0에서 오른쪽으로 R만 봤으니까. 근데 Y 좌표는 모르죠. 높이를 모르니까. 이해됐어? 얘는 뭐라 쓰는 거야? 마이너스 R, B를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기명은 뭐야? 세 번째.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동시에 접하는 거. 얘는 상황이 몇 가지 만들어져? 4가지. X축과 Y축이 있고요. 이렇게 일부러 티가 작은 건 접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큰 거는 비교되게 작은 거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막 114분면에 접하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 잡고 뭐라고 하면 돼? R. 직각일 거야. 되겠어? 그러면 중심 잡고 뭐야? R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힌트 한 개 내는 거죠. 문자 한 개 해결되는 거. 2, 4분면 접하면요? 마이너스 R 중심. 반지름 아니지. 3, 4에 접하면요? 요게 R이 요게 R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겠죠. 되겠습니까? 4, 4면은요? R, 마이너스 R이겠죠. 그럼 힌트 한 개 내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다른 예를 들어서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요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얘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러면 되잖아. 힌트 한 개면 r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축에 접하는 원은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잠깐 시간 듣다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축에 접하는 원은 측에 되겠죠? 알겠죠? 하면서 그거랑 연결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문제를 잠깐 선생님이 풀어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가볼게요. 예를 들면 이 X축, Y축에 하나에만 접하는 거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는 거 하나 풀어보고 어려워지는 응용편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3가지 문제를 축에 접하는 원을 정리해 드릴 건데 시험은 되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후반부 문제를 잘 나오기 때문에 21번을 먼저 볼게요. 21번. 일단 우리 교재 21번. 네, 21번. 그리고 요거 정리하고 그 원의 그 접선 얘기까지 해버리고 지금 나눠드린 수행평가 문제까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봐봐. 21번 보시면 그 다음 원이 x축에 접할 때 양수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원을 정리부터 해야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얘는 이제 축에 접하는 상황을 너네가 잘 인지하고 있어? 라고 보는 문제입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죠? 양변의 식을 더해야 되겠지? 얘는 4. 얘는 9a제곱. 맞죠? 얘는 9a제곱 더하기 4. 9a제곱. 그쵸?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8a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9다 이 말인 거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얘가 x축에 접한대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a가 양수가 나와 x축에 접하면 x축만 있으면 돼. 중심좌표가 얼마나 돼? 마이너스 2,3a라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3a죠. 중심좌표 그죠? 오케이? 시간이 얘기했어. 정리했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a죠.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원이 지금 봐봐. 얘가 양수니까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원이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중심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해놨잖아. 그죠? 어떻게 됐어? 이 3a가 뭐라는 소리야? r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 하나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원을 정리했을 때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a인데 3a가 반지름이라는 거지. a가 양수니까. 이해됐어요? 즉 3a가 반지름인데 내가 반지름식을 알지 않나? 요 루트식은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얘가 루트 8a 제곱 더하기 9랑 같다 이 소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중심좌표를 구해지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양변 제곱해버리면 9a 제곱은 8a 제곱 더하기 9니까 넘기면 a 제곱은 9가 돼서 a가 뿔마 3이 나오겠지만 양수라 되기 때문에 3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을 만들어서 x축에 접한다라는 게 이런 상황인 거 알지? 뭐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에 연동되는 거 알지? 뭐 이런 데 문제인 거죠. 자, 되겠습니까? 뭐 이런 간단한 이 원을 파악하는 문제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쌤은 25번을 가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25번을 가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25번입니다. 자, 요건 이제 기본류 문제인데 되게 잘 내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인데 보시죠. 25번입니다.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2개 있다. 그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파악하려면 제일 궁금한 게 어딜까? 1사분면일까, 2사일까, 3사일까, 4사일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황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1,2를 지난다니까 몇 사분면이 돼요? 1사분면이 되겠죠. 그렇죠? 1,2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런 원이 있다는 거지. 얘가 말한 원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원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좌표 뭐라고 하면 돼? 요 거리도 반지름? 요 거리도 반지름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R, R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어느 사분면에 있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지나는 점을 줬어. 1,2래 그지? 1,2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그 점을 지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원의 방정식 세우면 어떻게 되니? 중심좌표 r,r이니까 x 마이너스 r 제곱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r을 구하는 힌트 몇 개 필요해요? 1개. 그죠? 1,2를 지나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요게 다 기본 유형이야. 그 축에 접하는 원의 가장 유명한 기본 유형. 알겠죠? 얘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볍게 한 문제를 먹으라고 줍니다. 알겠죠? 요거는 풀이나 잡아내야 돼요. 대입하면 1-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이 r 제곱을 만들 거네 말이겠죠.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얘 전개할 때도 쌤처럼 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2차 r 제곱, 2r 제곱. 1차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상수함 1 더하기 4, 5는 r 제곱. r 제곱 넘어오면요 0 되고 1 되겠죠.
그쵸? 인수분해 1, 5 마이너스 r이 1 또는 5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이 두 개 나오는 걸 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드리면요. 봐봐. 당연히 두 개인 게 이런 식이야. 1,2가 이렇게 있잖아. 지금 내가 요 점을 지나면서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은 식으로 풀었더니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봐봐. 항상 이래. 점이 하나 지나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접한이 하나 있어. 바깥쪽에 이렇게 접한이 있어. 상황을 이해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는 거죠. 한 점을 지나면서 둘 다 동시에 접한 원은 항상 두 개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짧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시간 상황 이해됩니까?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봐봐. 여기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한을 밀어야 되거든요. 큰 게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작은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점이 어디든. 만약에 이 점을 지나, 마찬가지야. 여기 작은 원,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런 거. 그죠? 큰 원, 이렇게도 하나 있고. 동시에 접하면서 한 점을 지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얘는 그림으로 푼 게 아니죠. 식으로 풀었으니까. 답이 두 개임을 물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그죠? 그럼 봐. R이 1일 때는 중심좌표 얼마야? 1,1. 중심이 R,1. 그럼 얘의 중심좌표 1,2. 얘의 중심좌표는 5,5. 알겠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16 더하기 16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됐습니까? 요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냥 추리접하는 원에서 항상 챙겨줘야 될 게 요 유형을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돼. 알겠죠? 여기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도 잘 냅니다. 그 다음 버전 가볼게요. 26번. 지울게요. 오늘 26번입니다. 자, 요 문제 잘 돼서 좀 어려워도 하니까. 자, 26번도 마찬가지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직선 얘랑 접하는 건 두 개일 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을 아주 고차분히 나와. 이런 좀 응용 내용입니다. 뭐냐면 다행히 뭐 상황을 잡아줬네요. 이게 X축 1사분면 위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R일 거 아니야. 그죠? 반지름도 R일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 원의 방정식 쉽게 될 수 있죠. 아까처럼 똑같이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식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때 얘가 이제 봐봐 지나는 점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죠? 이 원이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9는 0과 5인데 접한다. 그죠? 원이 어떤 직선에 접한대. 민호야 뭐 써야 되지? 너 아까 무슨 얘기했었는데. D는 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접하는 사이야. 알겠죠? 다른 문제 융합시키는 거지. 원은 접한다를 통해서 세팅될 거예요. 알겠죠? R을 구하기 힌트하기 필요한데 그 힌트가 뭐야? 이 직선과 접한대. 뭐 어떻게 하면 돼? 중심좌표 알고만이죠. 거리만 되겠네. 그지?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100입니다. 100. 절대가 R 넣어버리면 14R 마이너스 9가 반지름 R이 돼야지. 상황이 됐습니까? 자, 14R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은 10R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여기가 문자일 때는 이게 그냥 뿔마로 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14R 마이너스 9는 뭐 10R 또는 마이너스 10R이겠구나 하고 풀면 원래 안 됩니다. 알겠죠? 둘 중에 답이 아닌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그 원이 두 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답이 맞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는 여기가 문자면은 1 풀면 안 돼. 원래 어떻게 풀죠? 숫자면은 뿔마로 풀면 돼. 예. 근데 문자, 여기도 문자, 여기도 문자잖아. 이거는 뿔마로 풀면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14R 마이너스 9는 10R로 가야 돼. 변수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뿔마로 풀면 안 돼.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분리시켜 풀어야 돼요. 분리시키면 뭐지? 아니. 얘가 0 되는 기준이 얼마야? 14분의 9 아니야? 그죠? 상황을 두 개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R이 14분의 9보다 클 때.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여기가 숫자일 때 만약에 10이야. 그럼 상관없어. 그냥 얘는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 답 두 개야 그냥. 끝. 근데 문자 이 문자가 여기 있잖아. 변수잖아. 이런 경우는 그렇게 풀면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둘 다 있을 때는 두 개로 분리해야 돼. 얘인 경우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14R 마이너스 9는 10R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오케이? 넘기면 뭐 4는 9니까 R은 4분의 9가 나오죠. 다행히 범위 안의 수가 맞을 겁니다. 얘는 둘 다 답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 R이 두 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원래 내리 풀어내는 소리야. 14분의 R과 4를 보다. 너는 아무 데나 붙이죠. 이때는 마이너스 14R 마이너스 플러스 9가 10R 되는 거니까 넘기면 24R이 9가 되는 거죠. R이 24분의 9. 마찬가지 주어진 범위를 만족합니다. 답은 두 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 접한다까지 연결돼. 알겠죠? 그런 조금 들어온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켜보시고요. 답이 왜 하필 답이 주고 바람하기 불편한데. 그러게요. 지켜보시죠. 선생님이 접선 구하는 틀을 정리해드리고 오늘 아까 테이프들이 한번 수행평가 문제 풀어드릴게요. 선생님 방금 그 노트를 보시면 거기에 원 관련된 거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접선의 방정식 딱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거 보면서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일절은 정리를 다 한번 했을 텐데 틀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있을 거야. 찾아봐. 우리가 원의 접선 구하는 거까지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원의 도형적 해석 있잖아요. 그죠? 접선의 방식 배우고 원의 도형적 해석을 배우면 사실 원 다 배우고 있어요. 원 만드는 거 배웠고 그 축에 접하는 건 정리했고 접선 세울 줄 직선과 위치하는 정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접선 세울 줄 알고 아까 얘기한 이어라 저거라 할 줄 알면 사실 원은 다 풀려. 알겠죠? 근데 풀이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거니까 오늘 선생님 나중에 잡아줄게요. 오늘 접선까지 갑시다. 그래서 자 지금 원을 좀 더 진행해보면 여기 특히 토평구가 수행도 걸려있고 하니까 오늘 이 접선의 방정식 얘기까지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기억하시죠? D와 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크면 안 만나고 D가 R이 같으면 접하고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원과 직선 비교하는 기준이고 오늘은 접하는 포인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 위에 접점이 나와 있어. 접점을 알 때 오늘 알 때 우리가 보통 일단 기본기 체크하면요. 기본기 체크 여기가 요거는 다 필기 얘기해 주시고요. 기본기 체크 좀 할게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세우려면 뭐 필요하지? 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나는 점과 기울기.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필요합니다. 기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기울기를 m이라 하고요. 지나는 점을 p, q로 하면 요 둘을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죠. 직선 어떻게 세요? y는 m 가로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세우는 거죠. 요건 다 아시죠? 요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예시 만약에 기울기가 2인 직선 어떻게 세울까요? 원래 직선 세울 때는요 둘 중에 한 개 주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면 어떻게 세울까요? y는 2x 플러스 a 이렇게 해야 A를 구할 힌트는 주겠지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두 번째 1,3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세울까요? y는 기울기 하나 몰라. 기울기 모르잖아요. 문자 써야죠. m 가로하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해했습니까? 이 직선 세우는 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겠죠. 오케이? 나는 이렇게 나와 있든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여기가 쉬워집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계속 거기고, 알겠죠? 직접
기울기를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해라. 무슨 얘기냐면 내 예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알겠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5. 위의 점 위의 점 4,6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나왔어. 알겠죠? 위의 점이야. 알겠죠? 봐봐. 원이 있죠? 1,2가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5죠? 맞습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얘 위에서 여기 어디가 있어? 4,6. 여기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얘를 세워야 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위의 점이 나와 있으면 너네가 그냥 구하면 돼. 뭘 구하냐면 봐봐. 이 직선 세우려면 기울기와 점 필요하죠. 점 여기 나와 있죠. 기울기만 쓰면 되네. 이어야 접어라서 이어야 수직이지. 요 기울기 하라는 거야. x 좌표 차분해. y 좌표 차. 이거 기울기 3분의 4죠. 이 기울기 수직이지. 이해했어요? 이 기울기 얼마 있어? 역수에서 9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해했습니까? 시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요 접점에서 접선은 중심에서 이으면 수직일 거니까 요 기울기의 수직일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중심으로 접선까지 기울기 수직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고 역수에서 9 바꾸면 기울기가 나오죠. 답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바로 앞으로 x 마이너스 4 더하기 6을 풀면 되죠. 오케이? 그냥 그림으로 세우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시간 이실 때 이해 안 돼? 봐봐. 요 점이 접점이야. 여기서 그 직선 세우는 소리야. 기울기만 잡으면 돼. 이 기울기의 수직이라고. 요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에서 9 바꾸면 수직인 기울기. 직선 나오겠죠? 끝.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 잘 내진 않아. 왜냐면 보통 접점을 알 때는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일 때는 뭐하라고? 공식을 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적혀있을 거야. 모두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위의 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뭐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그래요? 적으세요. 요 내용 적으세요. 그 원의 방정식의 접선 파트에 적으세요. 요 줄만 추가. 알겠죠? 이 공식 다 배웠어요, 배워봐. 중심이 원점일 때 접점을 주는 경우 있단 말이야. 이거는 공식 안 기록합니다. 얘도 물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걔는 길어지니까 어떻게 쓰냐면 x 제곱자리에 뭘로? x1x y 제곱자리에 y1y는 r 제곱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습니까? 소희 처음 봐? 오 잠깐만요. 예진이 처음 보지 않겠지? 처음 본 느낌이야. 이것도 봐봐 처음. 예를 들어 이거는 증명 지금 안 하기 시작 받아서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잠깐 봐봐. 25 위의 점 외워놔야 돼. 3,4에서 그 접선을 구하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중심이 원점이지. 중심이 원점인 상태에서 접점을 준 거죠. 상황이 이해됩니까?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건 공식이야. 어떻게 하라고? x 제곱자리에 3x를 넣으시고요. y 제곱자리에 4y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정답. 이 공식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공식이 있다고. 왜 제곱이 사라지고 그치, 이렇게 된다고. 그 외에는 지금 설명 안 한다고 시간 받아서 따로 해줄게 나중에. 궁금하면. 알겠죠? 오케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중심이 원점이면서 접점 나와 있으면 이 공식 쓰세요. 알겠죠? 그럼 바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중심이 원점일 때는 요 공식의 근거에서 풉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필요한 내가 노트에 요것만 필요하면 돼. 내가 남는 노트에 추가되게 해놓으실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접점을 모를 때는 잘 들어. 접점을 모를 때는 딱 두 단계를 풉니다. 노트 있어. 1단계 뭐라 적혀있어?
직선을 먼저 세워. 오케이? 예를 들면 힌트가 나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래. 그럼 직선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3x 플러스 a라고 세우면 되겠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선생님 뭐 2,1을 지나는 지나는 접선 세우라는데 그래? 그럼 직선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m x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써야 돼. 이해했습니까? 1단계가 직선을 세워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a와 m을 구할 힌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힌트가 뭐냐면 2단계 접한감이죠. 민우야 접하면 뭘 쓸 수 있지? 어떤 힌트?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힌트? 뒤는 나와요. 알겠습니까? a 값이 나오거나 m 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접점을 모르는 문제는 이렇게 두 단계로 갑니다. 1단계 식부터 세워. 직선을. 그러면 기울기를 줬거나 지나는 점을 줬을 거야. 그럼 직선이 나왔겠지? 그치? 그 다음 뭐야? 그 m이나 a를 구한 힌트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뒤는 아니지. 이해했어요? 자, 문제 적용해 볼까? 문제 적용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방금 이 프린트 시간 빠져서 프린트 바로 풀어갈게요. 프린트 마지막 문제 봅시다. 지현아 필기 있다 하고 내가 오늘 나오는 데나 있어. 진짜 싸우는 알았어. 이따가 써. 이따가 안 지울 거니까 이따가 쓰고. 프린트 오늘 방금 준 거. 이거는 토평고 뭐 수행 문제지만 여기 같이 풀게요. 내용이 같아서. 제일 밑에 있는 뭐 교과서 150페이지 예제 1번 문제 있죠? 봐봐. 요거 오늘 풀어드릴게요. 2,0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근 접선의 방정식 세우라는 문제 아니야? 자, 상황이 됐죠? 그지? 민호야? 접선 문제지? 얘가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위의 점이 아니야. x에 2넣으면 y 0넣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의 점이 아닙니다. 접점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체크해야 돼 원래. 알겠죠? 2,0은 성립하지 않잖아. 그렇지? 원 위의 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봐. 자, 2,0을 지나는 직선을 논수형이니까. 근데 여러분 논수형 쓰기는 해설지 보고 비교해서 쓰세요. 알겠죠? 쌤을 풀이만 잡겠습니다. 다 쓰면 시험 걸리니까. 2,0을 지나는 직선을 세워. 어떻게 하면 돼? y는 어떻게 쓰면 돼? m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빵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써요. 얘를 지나는 직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y는 mx 마이너스 2m이죠. 이해됐습니까? m 값만 구하면 정답이잖아. 그쵸? m 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뭘 써? d는 r. 알겠습니까? 접선이니까. 그죠? 중심좌표 얼마야? 0,0에서. 그죠? 이 직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되는 m 값 구해요. 반지름 d는 r. 알겠습니까? 상황이 됩니까? 풀이가 이래. 직선 세우고 d는 r. 끝. m 나오겠죠? 알겠죠? 보통 m이 두 개 나옵니다. 왜냐면 봐봐. 원이 있어. 밖에 점이 있어. 접선을 세워야 돼. 두 개 나오겠지. 두 개 나오면 정상이지. 그죠? 답이 두 개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럼 볼게요. 자, d를 쓰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m 제곱 플러스 1의 분의 절대값 0, 0 넣으면 마이너스 2. 얘가 반지름인 루트 2랑 같다. 이해됐습니까? 곱할게요. 절대값 2m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거고 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맞지? 그죠? 양변 제곱 4m 제곱은 2의 m 제곱 플러스 1 맞죠? 그죠? 2m 제곱 넘기면 2m 제곱 산수예요. 2는 m 제곱은 1, m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해됐습니까? 답 두 개 나온 거지. y는 답 써볼까? y는 m1이면 1로 x 마이너스 2간 접선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해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알겠어요?
직선 세우고 D는 안. 알겠습니까? 다른 버전은 기울기를 줄 거야. 기울기 주면 기울기 줄 걸로 직선 세우고 D는 안. 알겠습니까? 네, 이 세팅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접선은 잘 구해질 겁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잘 되겠죠? 자, 1번만 풀어, 여기 제일 위에 거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원 문제는.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 굳이 쓰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잘 연습될 것 같고요. 문제 2번, 또 위에 있는 문제 2번. 지워볼게요. 문제 2번. 자면 같이 봐. 문제 2번입니다.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랑 1이고요. y는 kx 더하기 얘 둘의 치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 2번 서로 다른 수를 만나는 k 범위, 한정만의 k가 만나지 않는 k 범위고, 이 k의 범위에 따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파악하는 거 맞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뭘로 파악해? d와 r로 파악하죠. 그죠? d부터 구하기. d 구하려면 중심 잡혀요. 그 말이야. 그죠? 직선 kx 마이너스 y 플러스 0이지. 그지? d 구합시다. d는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00되는 절대값이. 얘가 d. 그죠? 반지름 얼마야? 1. 이랬습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얘가 처음에 얘기한 뭐 두 점에서 만났는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r보다 어떻게 되는 돼?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2가 1보다 어떻게 되는 돼? 어떻게 되는 돼? 작아야죠. 그죠? 직선이 더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원이 있어. 반지름 1이야. 직선이 1보다 가까이 있어야 돼. 직선이 더 가까워야지 두 점 만난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작아야지. 그쵸? 요거 풀면 봐봐요. 곱해주면 풀어볼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 2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고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이 됩니다. 제곱하면 4 k제곱 플러스 1 됐어요? 넘기면 k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크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원래 푸는 거야. 봐봐. k제곱이 3보다 크다면 어떻게 푸냐? 넘겨서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고 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루트 3. 이거 논수형이니까 특별한 친구들은 답은 k가 마이너스부터 작거나 k가 루트 3보다 크다 해서 나오죠. 요게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1번은 그 원과 직선 사이 관계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기는 뭐냐면 얘가 요걸 표현해요. 요럴 때는 두 점, 같을 때는 한 점, 클 때는 안 만난다 이렇게 쓰는 소리죠.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풀란 소리지. 알겠습니까? 요 또한 마찬가지. 쓰기는 그 독해식보다 해설식 꼭 확인해요. 알겠죠? 시험이는 수요일날 쌤이 한번 실제될 수 있고요. 두 친구는 지금 수요일날 방과후에 못 오니까. 그죠? 뭐 정 쓰다가 불안하면 그 수요일날 방과 끝나고 들려. 그래요? 아, 쌤 있으니까. 좀 봐줄게. 한번 써서 갖고 와. 알았어. 이렇게. 알겠습니까? 민은 알겠지? 풀이 알겠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작은 거니까 D가 알고 작다 이거 풀면 돼. 풀면 여기 나오는 거지. 알겠죠? 답이 여기 나왔다는 건 두 번째. 접하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같을 때야. K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였겠죠. 이렇게. 그 범위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겠죠? 뭐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를 좀 해보면 좋고, 알겠죠? 쓰기의 표본은 사실 토평친구들은 토평친구들은 쓰기의 표본은 해설지가 표본이야. 그게 훨씬 나아. 그게 쌤들이 풀이가 더 좋아. 알겠지? 그거 보고 쓰기 연습하시고 쌤은 풀이만 잡아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그 오늘 풀이하지 못한 도형의 이동 파트 숙제 풀이는 수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저희 쉬는 시간 5분씩만 하면 10시 반에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10시 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보시고 오늘은 따로 그 진도 나가는 숙제는 없으니까 저번에 풀이하지 않은 거는 수요일날 풀고 그 집합적으로 나가시면 되겠죠? 오늘 배운 요 그 뭐냐 여러분들 그 기존 친구들은요 여기를 풀어도 돼요. 그냥. 어디냐면 5페이지나 추계 접하는 5페이지나 오늘 선생님 설명한 게 8, 9, 10페이지 이렇게 3개예요. 8, 9, 10페이지. 네. 오늘 들은 친구들은 10페이지까지 추가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거 10페이지까지요. 접선 구하는 연습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